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기농부 임성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장마철에 굉장히 비가 많이 자주 내리고 있어서 7월 달 특히 지금 이미 탄저가 시작되는 곳도 있고 발생이 되어서 피해가 생기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7월 이 장마 기간 중에 고추 재배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탄저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전문의도 많이 생기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병 방제는 이제 각각 좀 쓰여지는 약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탄저병은 어차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방제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걸리고 나면은 뭐 빠르든 늦든 이 탄저병은 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제 걸리지 않도록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지금 7월 오늘이 12일인데 앞으로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기간만 잘 견디면 올해 탄저병은 위험한 고비는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 이때 탄저병에 걸린다 이러면은 제대로 된 수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따라서 앞으로 남은 일주일에서 열흘의 그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고 또 뭐 잠깐 해가 났다가 또 비가 오고 이런 날씨가 아마 계속되고 또 집중호우도 많을 것 같은데, 요때 최선을 다해서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뭐 거의 뭐 약통을 짊어지고 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년 농사 중에 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 탄저병 방제, 선방제를 통해서 미리 보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비가 그친 후에 또 살균을 하는 이런 방제법을 계속 연속적으로 가져가길 부탁드리고, 이 탄저병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약제를 골고루 살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전문의병의 확산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 전문의병은 사실 곰팡이성도 있지만 세균성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탄저병 방제를 할 때 품종에 따라서 이 전문의병이 발생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날씨가 이렇기 때문에 다른 품종들도 다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칼라탄 같은 경우는 이런 잎이 좀 얇고 좀 연한 그런 품종들이 대개 보면은 전문의병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런 품종들을 심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탄저병 방제할 때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유기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자담 오일, 자담 유황을 쓰는 자담식 방제 방법을 많이 채택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사실 이 세균성 병에 대한 저항 능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리 우리가 보호 차원에서 선방제를 할 때 미생물제를 우리가 배양한 토착 미생물 배양액이나 또 센터에서 주는 미생물이나 이런 어떤 균의 살균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미생물에 대한 우점화로 인한 세균이나 곰팡이의 변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제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의치 않으시면은 우리 친환경 방제 약으로 유기자재로 나오는 안티바이스탑이나 바이마이신 같은 마이신 계통의 이런 유기자재로 등록된 약재를 사용을 같이 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미리미리 이 전문의병도 탄저병을 방지할 때 같이 사용을 해서 방지해 주시고, 이 7월 중순 이때만 잘 견디면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만 눈만 뜨면은 방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탄저병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결국엔 이제 이 토양 내의 수분 가다로 인해 가지고 이 뿌리가 연약해지고 또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식물 생리가 이제 위축이 되죠.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특히나 이렇게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토양 관리에 있어 가지고 지금도 여기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만, 이렇게 비닐을 씌우신 분들은 저 구멍도 뚫으시고, 그래서 지온을 낮춰주고, 또 그 다음에 수분, 즉 물 빠짐이 좋게 배수로를 철저히 좀 잘 쳐가지고 비록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빨리빨리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록 이렇게 많은 비가 오지만 우리가 이 토양 중에 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관주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나 원액만이라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톤씩 넣던 밭이면은 뭐 한 500리터 통에다가 발근제하고 기타 영양소 뭐 아미노산 이런 걸 타가지고 얼른 이렇게 밀어넣고 그 다음에 딱 끊고 이런 식으로라도 발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 유기자재로 한다면은 발근제가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자꾸 묻는데 이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토착 미생물 배양액과 그 다음에 뭐 센터에서 가지고 오는 한 4가지 정도의 미생물제 이런 것들이 모두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런 원소들을 가용화시켜 주면서 특히나 좋지 못한 세균성 병, 또 좋지 못한 곰팡이성 병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원소들의 이런 가용화로 인해 가지고 분해로 인해 가지고 뿌리들을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토양 내에 미생물을 충분히 넣어주는 것조차 그것만으로도 뿌리 발근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한 가지는 이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이런 뭐 인산칼슘 이거 그 다음에 해초액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천연 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해초액비를 잘 활용해도 역시 발근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야초액비라든가 뭐 천미암액비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다양한 미생물균도 있지만 미생물 종류도 있지만 여기에는 천연 호르몬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넣어주면은 역시 밝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멀리서 꼭 찾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키토산 종류 이런 것도 이런 뿌리, 새 뿌리를 내는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 키토산 액비도 좀 담아서 액비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일반적인 어떤 그 뿌리 발근제를 만약에 꼭 사야 된다 이러면 유기자재로 공시된 것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인터넷상에 찾아보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서 활용을 하시고, 일반적인 자재로 나오는 뿌리 발근제는 많으니까 특히 이 여름철 장마 기간에는 이 뿌리 발근제를 잘 사용을 하시면은
그것이 뭐 다는 아니지만 정말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뿌리 밝은제를 그러면은 우리가 왜 중요하게 얘기되냐 하면은, 위쪽에 나타나는 현상은 밑에 쪽에서의 이 상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위쪽에 나타나는 것은 밑에 쪽이 반영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이 뿌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 뿌리가 활성화되지 못했거나 연약해지거나 뿌리 이런 골무가 거기에서 이제 스톱이 돼서 더 이상 세근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위쪽에 이 꽃들을 다 떨굽니다. 왜냐하면 양분 수분 흡수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몸체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뭘로 유지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몸체에 갖고 있는 이 양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자기가 이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적은 양으로 견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지금 현재 큰 자식들은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새끼를 더 이상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꽃이 와도 수정을 하지 않고 다 떨궈 버립니다. 또 심지어는 위쪽에 꽤 이제 떨어져도 그래도 또 이제 먹는 양식이 부족해진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고추들을 낙과시켜 버립니다. 또 그 다음에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완전히 그 자기가 그나따라도 조금씩이라도 양분 흡수가 되다가 그것조차 안 된다, 더 열악한 상황이 된다 하면은 이런 고추들도 전부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밑에 쪽에 이 상황이 그만큼 열악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열악한 부분을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뭐 100%는 이 장마철에 우리 노지 상태에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7월 장마 이 기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위쪽에 고추가 다 꽃이 다 떨어지고 꼬투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러는데, 이것은 결국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칼슘 결핍이 이제 온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쪽에서 이 토양 내에 이런 과다한 수분으로 인해서 상소 연정량이 많이 적어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뿌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고 제대로 생존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양분 흡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이동이 아주 극히 적은, 이동성이 극히 낮은 칼슘이 가장 먼저 이제 원소 결핍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감한 품종일수록 이런 칼슘 결핍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좀 덜 민감한 것은 이제 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들이 내 밭에 만약에 뭐 굉장히 칼슘 결핍이 좀 원래 심한 밭이다 이러면은 아예 그냥 칼슘 결핍이 없는 쪽으로 된 품종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건데 호불호가 있습니다. 칼슘 결핍이 없는, 잘 안 나타나는 품종이 있으면 그 품종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품종은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좀 취약점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탄저병에 좀 약하다든지, 뭐 착과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추 품종이 보면은 완벽한 품종은 없다. 그래서 내 밭에 내가 처한 관리 상황에 맞게, 또 우리 토양의 어떤 이런 형태에 맞게, 토양도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맞는 품종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이 고추를 심으실 때
심기 전에 고추모를 예약하거나 살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참 부족한 게 지금 이 시절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방제에 힘을 더 쏟고 탄저병, 또 전문이병, 그다음에 칼슘 결핍, 생리적 낙과, 낙화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덜 겪고 지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특히 위쪽의 고추가 전부 낙화돼 버리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9월 달에 딸 고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뿌리 쪽에 과습과 고온으로 인한 그런 생리적 장애가 나타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저에게 전화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또 문자도 많이 오고 해서 제가 다 답변을 못할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문의가 많습니다. 낙하도 많아요. 칼슘 결핍은 왜 와요? 뭐 고추가 이런 상태입니다. 뭐 전문이병이 왔습니다. 탄저병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 비록 아무리 내병계 고추더라도 이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방지하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험한 날씨에는 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요 시기를 잘 넘어가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